네, 안녕하세요. 2026년 한국정책학회 충계학술대회 특별기획 5번째 세션이고요. KAPS 한국정책학회 이슈 리포트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라운드 테이블은 정책학회에서 회장님께서 새로운 정책 지식 공유의 플랫폼을 이제 마련하고자 이제 하시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공공기관들과 적극적인 다양한 소통 채널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들으시고 공공기관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교통대학교 이희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발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모신 토론자분들께 한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 말씀을 이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시 50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 세션이 굉장히 뒷타임에 이제 배정이 돼 있어서 주말의 시작을 학회와 함께 하시게 해드려서 송구하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희철 교수님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 이희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사회자 이수영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신 대로 정책학회가 공공기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여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답을 오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짜는 아키텍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기술자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진짜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다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에 뭔가 말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 안문석 교수님께서 발언을 해주고 가셨는데요. 꿈이 있으면 그리고 생각을 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AI 기술 어떻게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에서 행정학회가 아니라 정책학회가 할 수 있다는 확신부터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분산돼 있는 것보다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모여 있을 때 AI가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에 구글 드라이브 연동까지 가능해진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만 하면 5테라라는 저장 공간을 개인에게 무료로 주는 AI입니다. 그 발전 속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정책학회도 여러분들의 이런 분산된 데이터와 따로 찾아가는 전문가 활용, 분기 단위 학회에 와서 듣는 기동량 이런 거 말고 온라인에서 또는 정책학회와 직접 접촉해서 뭔가 본인들이 힘이 많이 쓰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 기술에 AI가 묻을 수 있다면 요거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일종의 개념형 완성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 기관 유형 있지 않습니까? 기관 유형에 맞춰서 또 좌측 쪽에 보시면 평가지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리고 2026년 공공기관 실적 평가를 대비해서
과연 행정학회라고 합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정책학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가면 저기 스텝 4까지 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기관에 자가진단 AI 프롬프트 예시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전략을 받으실 수 있다. 또는 기관에서 5년간 데이터를 올리면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 같은 체계적인 프롬프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종래에는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지금 정책학회는 수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만 있다면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기 전문가 칼럼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생각입니다. 기관에서 이분 칼럼 하나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제안이 오면 그 칼럼을 받아서 데이터셋에 쌓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학술 자료, 정책학회에서 계속 기획 세미나를 통해서 생산되고 관련 있는 학술 자료들도 차곡차곡 쌓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동향도 정책학회적 관점에서 요약해서 정리한 폼을 만들겠습니다. 기관에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리포트를 업로드하시고 또 경영 실적 평가 보고서 자체도 외부로 공개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5개년치 데이터를 비밀 보장 됩니다. 예, 그 엄수된 차원에서 업로드하신 상태로 전략을 받으실 수 있게 보고서를 써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전략 체계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추가될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진짜 저작권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저작권 검토, 동의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완성된 자료로 문제 없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전문가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냐, 전문가들 칼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두 분의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그 두 분에게 요청을 드려서 이슈 브리프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되는데요. 그 중에 발췌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칼럼을 받겠다라는 식의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를 띄엄띄엄 보여드린 점은 페이지 지면상 생략을 했고요. 나중에 아마도 받으시는 데이터셋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이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 저희가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범위 정도에서 이 정도 셋으로 하면 각 기관별로 뭔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추정 상태에서 데이터를 일단 모으고 이 베타 버전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면서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게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시범 운영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꿈은 그대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쪽에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4월 말까지 왔거든요. 4월 말에 지금 피드백을 한번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범 운영을 2개월 뒤에 야심차게 오픈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집된 집적된 데이터 쌓기가 오늘 이 세션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오픈을 받으신 시범 운영 기관들이 함께 이것저것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입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뭐 이런 걸 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정책학회가 공공기관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요 뒤에 화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기술이 어떻게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데이터셋을
예, 암호화된 데이터셋을 제공해 드리고 각 기관의 AI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게 최선인 것 같고요.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저기 호라이즌 3 보시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서 저희도 네이티브 AI를 언제 도입할 수 있을지 아마도 더 빨리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티키타카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진짜 정책학회 플랫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철 교수님 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듯이요. 저희가 이제 알리오라는 시스템이 플랫폼이 대국민 공공기관 이제 접점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활동들을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캡스 이슈 리포트 플랫폼은 아까 이제 이 교수님 소개처럼 알리오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공공기관들과 그 다음에 학계가 서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7분의 귀중한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이제 모셨는데요. 그 자리 배치 순서대로 제 오른쪽 끝에서부터 한 분씩 소개드리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발전 전흥오 평가부장님이십니다.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동발전 성과관리부장 전흥호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발표를 발표문을 미리 받고 나서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경영평가 담당한 실무자 입장에서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해왔던 일이 대체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지표별 심층 분석 아카이브 지식융합 플랫폼에 대해서 지표별로 이렇게 학회랑 외부 인사이트도 주시고 회사 내부의 자료가 융합된다면 지표별 대응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표별 5개년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회사가 기관이 이제 업로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해마다 평가단의 맥락이 좀 들어가는 지적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표별로 이제 차년도에 전략을 세울 때 지적사항 개선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단 교수님들도 다 그걸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면 지표별 등급이라는 결과와 평가단의 평가 보고서가 지적의 배경을 충분히 좀 못 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두세 줄 정도 텍스트로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 저희 수검받는 저희도 약간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기관에서 업로드할 때 그러한 맥락까지 포함된 자료가 포함해서 같이 업로드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각 지표별로 등급 결과를 이제 업로드하지만 지표 자체가 매년 크게 변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이 현재 지표 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관에서 데이터 업로드를 할 때 그 지표 단위가 아니라 그 세부 평가 내용별로 좀 쪼개서 같이 매칭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경영관리에서 창업 및 경제 활성화랑 상생 지표는 매년 조금씩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매년 제일 어려운 게 지표 개선 절차입니다. 실무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데요. 득점률이 높은 지표는 도전성을 높여야 되고 산식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이제 내부 평가 지표도 이제 각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걸 고려하면 이제 각 기관별 지표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 대상 전 기관의 그 지표 결과에 앞서 있는 산식도 혹시 같이 검토가 가능하면 저희가 새로운 지표를 만들 때 다른 회사 지표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발전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공통 지표로 이제 해외 사업 지표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럴 때 저희 발전소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유사한 기관인 한전과
한수와는 유사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표를 만들 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인사이트를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보육진흥원 정선교 부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곧 거듭나게 될 한국보육진흥원 정성교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플랫폼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 플랫폼의 장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 플랫폼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무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평가 관점이 좀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단이 좀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년간의 이 평가단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부분들을 좀 AI가 요약을 해준다면 이제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환류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정합성을 사전 진단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영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환류를 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할 때 우리 계획이 국정 기조에 적합한가? 저희 주무부처가 교육부니까 교육부라던가 혹은 타부처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진단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발간하는 이런 정부 정책 데이터들도 함께 학습되면 보다 더 풍부한 그 자료들을 좀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견해를 또 관점별로 분류해주는 기능이라던가 맞춤형 우선순위 제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교수님들께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면 이제 전문가 분마다 이제 시각이 좀 다양해서 실무자 선에서는 좀 혼란을 겪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플랫폼에서 의견을 제공받을 때 뭐 단순히 의견 나열 방식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 방향일 때는 이런 논리, B 방향을 선택할 때는 저런 논리, 이렇게 좀 체계적인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관마다 약간 여건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예산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정책의 우선순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이런 여건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기관 맞춤으로 좀 최적의 실행 전략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실질적인 경영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관만에 약간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그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2024년에 저희가 그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고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관리되던 데이터가 여전히 각각 관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들이 또 약간 나누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데이터가 함께 분석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저희 기관이 정책 지원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이 단순히 아카이브 기능을 넘어서 저희 같은 기관들한테는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실무적인 협력을 많이 해서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 싶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청해 들었는데 벌써 저희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할 일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계속 다른 토론자분께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한국고용정보원 박기영 본부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경평이 어마어마한 그 인력 투입이 되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생각은 이거보다 더 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고서에 우수 보고서를 넣으면 우리 ERP 시스템에 우리 기관의 각종 보고서들이 뭐 회의 결과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연동이 돼서 그걸 추출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그게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가, AI 구현, 그런 이야기를 실무자들은 실제는 해요. 근데 이게 현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력이 있거나 자기 수익 구조가 있는 데는 뭐 GPU를 구입하든지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준정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로는 예산을 절대로 안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본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템플릿한 모듈화된 이런 시스템의 시도는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까도 이제 여기에 각 기관에 보고서를 올리려면 이제 비밀 보장을 충분히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공공기관이 생각보다 이걸 가지고 내부 논쟁이 붙을 거예요.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진짜 올렸을 때 예를 들어 다른 기관과 공유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아마 이게 데이터 축적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좀 해소가 돼야 좀 단계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로 보면 사실 이제 5년치 데이터 뭐 지금 현재 처음에는 뭐 그렇게 가더라도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고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 프로세스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체크리스트 기능이 있어요. 어쨌든 경평이 하면 중간에 보고서를 내고 난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의 답변 방향 쓰는 것 갖고도 또 다른 저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왔을 때 이걸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때 한 부분들이 단계가 여기에 예를 들어 경평 보고서의 대응 단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 과정이 경평 보고서 쓰는 거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실사까지 가는 단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긴 흐름이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 이게 과거에 기관별로 평가 보고서가 들어가고 기획재정경제부의 평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보고서 생성 단계에서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게 더 나가면 이게 대략 비량에서 이게 몇 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채점 기능까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단계를 더 잘게 쪼개서 그 프로세스 전체를 들여다봐야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에 좀 너무 큰 그림을 그려내면 초창기 보고서 생성 단계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조금 더 기운 호흡으로 더 쪼개서 좀 구분을 해야 이게 전체가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조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트라 유재욱 팀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코트라에서 경영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유재욱입니다. 올해 경영평가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이슈였던 게 AI의 활용이었었는데요. 근데 보통 보면 일반 직원들은 저희 이제 평가 부서에 하는 얘기가 이제 AI가 도입됐으니 보고서를 다 써줄 것이고, 그럼 평가 부서는 실제로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과 저희 부서도 이제 AI가 생겼으니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 엄청나게 많은 그 기능들을 활용하면서도 일도 줄어들지 않고 불안감도 줄어들지 않고, 이걸 결국 뭔가가 좋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했던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보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평을 잘 보면 편람이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기준들이 공통적으로 공공기관에 내려가는데,
이제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평가단에서는 너무나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왜 그 기관의 평가팀 또는 그 기관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기관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또 현장 조직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마라. 현장은 그걸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중간에 평가팀에서 고민하는 거는 경영평가에서 쓰는 언어와 기관에서 쓰는 언어가 정말 다르구나. 그럼 결국 그거를 매치시켜주는 게 그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표준화해 주는구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실제 AI를 활용하면서 저희가 업무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뭔가 부서에서 제안을 하거나 또는 평가단에서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AI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면 그걸 믿게 되더라고요. 저게 가능한 거구나. 저 말이 맞는 거구나. 근데 또는 저희가 뭘 했는데 뭐 AI에서 그 말이 안 나오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해서 AI가 대신 써주기보다 일종의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AI가 굉장히 구도화되면 실제적으로 그 기관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겠지만, 그 전에 그 AI가 제반의 여러 제도와 환경을 분석해서 그 기관 또는 유형별로 그 평가 편람을 이행할 수 있는 일종의 범위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회에서 제시해 주는 이 편람의 기준은 뭐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범위를 제시해 주시거나, 혹은 유형별, 이제 전문가가 많으시니까요, 유형별 모델화의 예시를 만약에 제시를 해주시면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현장 언어로 그걸 해석을 할 텐데, 그게 학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내용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심을 하고 그걸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옆에서 일종의 멘토 기능을 해주시는 그런데 AI가 도입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고요. 이게 이제 좀 더 발전이 되게 되면 둘째로는 저희가 소위 PDCA로 경평을 준비를 하는데, P단에서 사실 아무도 그 성과가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근데 기관에서 어떤 P를 잡았을 때, 뭐 과거의 사례나 타기관의 사례로 봤을 때 이런 P를 잡게 되면 기관에서는 대략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결과는 지금의 평가 기조에서는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걸로 예측이 된다 라는 거를 만약에 제시해 줄 수 있으면 P단부터 굉장히 많은 그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관의 이런 무지함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평가단도 많으신데, 그 이 지표가 실제로 기관에 갔을 때 정말로 실행 가능한 지표인지, 혹은 원래 편람을 만들었을 때 의도하셨던 그런 효과가 실제 공공기관에서 나고 있는지도 평가단에 이렇게 좀, 학회는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이렇게 좀 주시는 거를 학회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이 저희 현지의 무지몽매한 이 현장 직원들의 애환도 좀 담아주시고 하면 상호가 모두 찾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그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 팀장님 말씀 반영 많이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지현 실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지연입니다. 저희 기관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공공기관이 2019년에 됐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인력 자체가 거의 80~90%가 기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고, 인력들이 이제 125명밖에 안 되고, 행정 지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행정하는 인력들이 없으세요. 저희 기관 중에서 행정학과 출신이 1명 정도 있을 정도로 다들 기술자고, 저 나와 있는 저도 기술자인데 경영기획실장만 지금 한 7~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중심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한
3년차, 4년차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열정은 상당히 뛰어난데 방법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영평가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편람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토론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 토론했는데 이 지표를 바라보는 지표가 너무 시각 차이가 큰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코트라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에 그 해석하는 문구가 다르다. 기관 내부하고 외부하고 또 기관 안에서도 행정을 하는 사람과 기술이 하는 사람이 지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 해석하는 데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다 그래서 상당히 기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초점을 맞춰 주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과가 나왔는데 경평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내가 평가위원을 만나봤는데 평가위원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 아니다. 이 문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또 이제 조그만 기관의 특징이 평가 편람을 또 작성하는 사람이 매해 바뀌거든요.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고 1년 정도 했으면 경평을 오래 했다며 이제 또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기관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라는 것들을 제가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그런 것 대응을 못하고 그러면 매년 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했지만 경평을 하는 인력 양성하다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인력이 적고 기술자 중심의 적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기관 내 경평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것들을 대답하고 알려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관끼리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도 공유를 이제 안 할 정도로 보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서로 보고서도 열람하고 공유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무지함의 정도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보기는 하나 이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사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사례 같은 것들도 교육해 주시고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직원 수행하는 직원도 그렇고 그거를 작성하는 직원도 경영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지금 업무 과중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좀 해보는 기대감을 좀 넣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우리 한국도로공사 최승일 처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장 최승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평가실장을 3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를 토론하는데 같이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교수님 아까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들었고 먼저 든 생각이 정책학계에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가 데이터하고 기관의 데이터를 잘 융합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을 하는 구조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놀랐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메일로 먼저 받아봤었는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평가 포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좀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경영평가 포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 포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이게 조회하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뭐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제출 이런 것들이 뭐 되지만은 이런 걸만 가지고서 분석이나 활용 이런 거는 솔직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아시겠지만 그 당해 연도만 딱 됩니다. 과거 거는 볼 수가 없고 그러면 뭐 추세치라든지 과거에 뭐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도 없고요. 또 세 번째는 타기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그 기관들은 이 다른 타기관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 포탈은 자료를 모으는 시스템이지 뭐 지식을 만드는 플랫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안해 주신 우리 이 플랫폼은 분명히 한 단계 진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성공을 좀 하기 위해서는 그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시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단순한 그 데이터가 아니라 뭐 해석된 지식 아니면은 그 의사 결정 지원까지 좀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궁금한 게 평가 담당자들은 왜 특정 기관이 잘했을까? 아니면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까? 뭐 지표 개선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지표를 개선했을 때 평가 결과가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내용들도 제시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시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것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학회 서비스에서 이제 생태계 플랫폼으로 가져간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관 간의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이런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플랫폼 이게 이제 신뢰도 있게 가져가려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오늘 그 아까 제시하신 그 상호 피드백 루프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그냥 생각에는 재경부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역제안을 해가지고 경영평가 포탈에 이걸 연계를 시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걸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학회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더 나아가지고 정부 정책 서비스 차원으로 이게 발전시켜 나가면 좀 더 그 공공기관들이 더 참여도 하고 전문가들도 더 참여해가지고 좀 더 단단해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에서 좀 더 양질의 그런 부분이 추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안하신 이 플랫폼이 경영평가의 GPT가 돼가지고 히트를 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감사합니다. 제일 오래 기다리신 우리 마지막 서부발전 김형도 부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업발전 김영도라고 합니다. 항상 마지막 발표하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시간이 초조해지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했던 게 다 백지가 된 상태이지만 나름대로 잘 앞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평가 보고서를 7번 작성할 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저기 이제 그 코트라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AI가 등장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지만 그 AI가 지금 다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이 생김으로써 어쨌든 기관과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어쨌든 가교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플랫폼을 보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다 우리 토론분들께서 요청만 하셔서 기관 입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년 조금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평가위원님들의 전문성이라는 그런 이슈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이렇게 저희가 똑같은 사람의 평가를 받으면 되게 평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까 저기 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인사이동이 많아서 평가를 오래 했던 사람을 찾기도 힘든 게 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가위원님들께서도 길어야 3년 그리고 많이 요즘 계속 그 유형별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기관에서는 그 전문성 이슈를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게 기관 정보라든가 기관의 사업의 세부 사항들을 이러한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기관의 노력, 즉 비계량에 대한 이슈를 조금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 평가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연속성이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방향성을 주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기관별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가를 전문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학습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도 이 플랫폼의 어떠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개년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광범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기관 간의 상호 공유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매년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기관에서는 BP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기관들이 연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 업무 보고에 나왔던 아이템을 가지고 연중 이렇게 기관의 활동을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다른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도중에 드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끼리 BP를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 BP를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끌고 가서 또 어떠한 사업을 창출하고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공유가 된다고 하면 기관 간 벤치마킹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이 플랫폼이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된다면 뭐 우리나라에 지금 340여 개 있는 공공기관들이 활용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플랫폼이 그러한 기능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이철 교수님께 질문을 한 두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과거 5개년 데이터의 흐름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당해년도 기관 실적이 과거 대비 상회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게 흐름에 따라서 추세 분석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가 입장에서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량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비계량적으로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여기에 드러날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고 두 번째는 그 AI 프롬프트 생성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기관의 과거 실적에 바탕한 전략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외부 환경 변화가 반영된 방향성을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 지금 스텝 3에 있는 전문가 칼럼과 방향이 너무 다르다. 이러면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플랫폼에서 제시한 게 기관 입장에서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평가위원님들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면 기관은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실 수 있는지 이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그 박형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기관별로 이게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되면 발전성이 좀 떨어질 것이라 조금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 3가지 정도 제가 조금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부장님 저기 마지막이라고 할 말 없다 하셨는데 제일 오래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들을 7분 토론자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요. 우리 발제하신 이철 교수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와 진짜 함부로 발표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이상적인 차원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상적인 차원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큰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까지 가는 부분에 로드맵은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들은 얘기만으로도 와 실무자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아직 우리는 학회 차원에서 이런 걸 챙겨본 적은 없구나라는 통일한 반성.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질문 주셨던 부분, 진짜 외부 환경과 전문가의 방향이 다른데 평가위원과 이 방향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어떤 딜레마적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AI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들이 A에 대한 B 대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제 기관에서 정리하시고 뭐 이런 분위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구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이 플랫폼을 구현해 주실 분들과 다양한 또 얘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 듣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이철 교수님께서 이 그 프로젝트 이제 마일스톤 소개를 해주셨는데 로드맵 같은 거 6월경에 이제 그 시범 운영 시작하고 12월에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산출물을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토론해 주신 7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 플랫폼과 관련되는 의견들,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청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이제 최종 산출물은 12월 말까지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기한은 이제 최대한 맞출 거고요. 다만 이제 중간 단계는 조금이라도 이제 더 정교한 이제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금 중간 단계가 이제 늦어지더라도 많은 의견들을 이제 청취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셨습니다. 이 플랫폼이 제대로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계에서도 많은 이제 뭐 주로 이제 평가위원들이시겠죠. 공공기관에서 제일 관심 있으신 부분은 경영평가 이제 관련된 부분일 텐데 평가위원들께서 이제 좋은 의견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공기관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평가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공공기관 쪽에서도 이제 공유가 가능한 최대한의 이제 범위와 수준을 갖고 있는 좋은 자료들을 이제 공유해 주시면 공공기관 간에도 이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교와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계든 공공기관이든 전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이 시작인데 늦은 시간까지 이 세션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7분의 토론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이희철 교수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캡스 이슈 리포트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